2월 CP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할 부분을 한 3,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실질 임대료가 반등을 한 부분이 있고, 이번 사실 2월 CPI를 주도한 게 휘발유값의 상승이죠. 그리고 이제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상품단에서의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끝내고 재차 물가가 반등하는 구간으로 플러스권으로 잡혔습니다. 그게 2월 CPI의 특징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은 MOM 0.4, 시장 예상치를 부합했고요. 사실 전달에 비해서 소폭 올랐고 YOY도 3.2죠. 시장 예상보다도 조금 높았고요. 전달보다도 높았습니다. 코어 CPI 같은 경우도 MOM 0.4, YOY 3.8인데 전달은 MOM은 동일하지만 YOY는 소폭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2월 CPI 중 긍정적으로 잡힌 것은 코어 CPI가 YOY로 소폭 떨어진 거,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시장 컨센보다도 높았고 전달보다도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CPI를 연유를 해보면 3개월로 봤을 때 4.3으로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6개월 연유라는 3.8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이시죠? 결국에는 후행지표인 주거비를 제외해 놓고 보면 안정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비를 제외한 CPI는 YOY로 1.8을 기록을 했거든요. 전달에 비해서 소폭 높아졌지만 이 높아진 위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CPI는 이 주거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스티키 물가 보시게 되면 YOY로 3%로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재화와 서비스 모두 포함된 스티키 물가입니다. 잘 떨어지지 않는 항목들만 모아서 물가 지수로 표현을 한 거니까 사실 이 부분 보시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즉 상품이든 서비스든 여전히 끈적끈적한 물가는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서비스 물가만 따로 빼봤습니다. 또 당연히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년 9월 가장 저점을 기록했고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해서 최근 2월달 YOY 3.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현저히 지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레벨에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결국 임금 상승률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 부분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 3개월 동안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이번 달 집계가 된 게 눈에 딱 보이시죠? 에너지입니다. 결국 이 가솔린 가격이 1월달 마이너스 3.4%에서 2월달 4.1%로 이렇게나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궁극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결국 주거비를 제외해 놓고 봤을 때 안정적으로 CPI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주거비 항목을 세부적으로 좀 분리를 해봐야겠죠. 최근 3개월 동안 주거비 항목들 중에 변화를 보시고 있는데 결국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절대적으로 다 반영이 된다 보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실질 임대료와 자가 주거비가 제일 비중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좀 떨어졌고 보시면 실질 임대료는 직전 달보다 좀 높아졌다,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1월달 크게 높았다가 재차 떨어졌다, 이 정도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주거비 자체가 1월달보다는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죠. 주거비에서 이제 가중치 변화가 가장 큰 게 자가주거비 측정이죠. 간주임대료입니다. 보시면 1월달이 26% 정도인데 2월달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연도를 거듭하면서 점차 주거비 가중치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자가주거비 비중이 더 점차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번 달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OER 자가주거비가 1월달 급등을 했었죠. 근데 2월달 다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떨어졌지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실질 임대료, 임차 렌트비가 반등을 했어요. 이 반등은 사실 이때서부터 계속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이번에 0.36에서 0.46으로 반등으로 집계가 된 거라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주거비 부분이 CPI 물가 잡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주거비 보시게 되면 결국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 CPI에 있어서 주거비 하락세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멀리 본다 그러면 결국 이 주거비가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게 우려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왜 반등했냐 보면 결국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비 물가 하락분이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제 1월달인가요? 이게 12월달부터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이거죠. 결국에는 주택가격 지수 이제 20개 도시로 좀 축소했습니다. 조금 더 변동성을 갖고 보려고 좀 축소한 부분이고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주거비 물가는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이 간격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택가격 지수가 23년 4월부터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 물가도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여기 2번이죠. 따라서 이 흐름 시차 자체가 6에서 7개월 정도 시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가격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적용을 해본다면 주거비 물가는 앞으로 7월, 8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최근 2월달 업데이트된 그래프인데 뭐 보시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택가격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주거비 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뭐 따라서 이번 주거비가 직전 달 대비 조금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실질 임차료 부담이 높아졌죠.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결국 선행 임대료 진로가 반등한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 시차를 놓고 고민을 해봤을 때 앞으로 7월까지는 주거비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2월 업데이트된 부분인데 여전히 마찬가지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심하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죠. 이 상품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번 2월달 CPI에서는 이게 지금 1월달까지만 해도 계속 마이너스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이어갔는데 1월달 이게 플러스권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가 안심하고 있던 이 재화 상품단에서의 물가 하락이 이게 지금 살짝 반등한 것인지 이 추세를 갖고 다시 높아질 것인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2월달 CPI가 자동차 가격이 조금 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주도를 한 게 사실 중고차입니다. 신차는 떨어졌죠. 근데 중고차 가격은 1월 대비 크게 올랐습니다. 반등을 해서 우려가 될 만하지만 사실 만하임 중고차 도매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요. YOY로는 13%나 떨어졌거든요. 2월 기준입니다. 이게 도매 소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는 추세를 갖고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에는 지금 2월 CPI 중에 이렇게 반등한 부분 중에 비중이 높은 항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에너지와 뭐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는 큰 우려가 되진 않는다. 뭐 이렇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인 부분들 세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운임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숙박비, 레크레이션 비용 보시게 되면 1월달 결국에는 이 휴가 시즌의 영향을 받아서 일시적인 요인으로 지금 봤었는데 숙박비와 레크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데 항공 운임은 떨어지지 않고 재차 더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지금 2월 CPI에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CPI가 어느 정도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실 1월 달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1월 달 솔직히 반등의 폭이 더 컸지만 2월 뭐 시장 컨센 대비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2월 CPI의 결과를 생각보다 나쁘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내막을 좀 따져보면 이 두 가지가 크죠. 휘발유 가격 상승이야 뭐 국제 유가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1월 달 대비 뭐 소폭 오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실질 임대료가 반등한 부분, 그리고 재화, 상품 물가가 23년 5월 이후에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마쳤다라는 것.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 식료품, 에너지 제외 핵심 상품
물가의 흐름입니다. 0 이하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잘 이끌어 왔는데 이게 이번 2월달 플러스권으로 집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주거비를 뺀 CPI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평년 수준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주거비 보시면 1월달보다 더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요인 자체가 보시게 되면 실질 임차료는 오히려 올랐고요. OER 자가주거비는 좀 떨어졌고, 숙박비 많이 떨어졌고, 이런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1월보다 2월은 주거비가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실질 임대료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입니다. 실질 임대료가 2월달 다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OER 자가주거비는 결국 이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1월달 좀 오버했던 경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우려는 요거죠. 파란색 실질 임차 임대료가 반등을 했다.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물론 제가 지금 우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다 일시적인 요인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쭉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내려오다가도 살짝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 임대료도 그렇고, 그 말씀드린 재화 상품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 추이도 올랐다 재차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현재 이런 변곡점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 2월달 업데이트된 부분 보시면 이번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실질소득이 크게 감소를 했죠. 올랐다가 마이너스 0.4까지 떨어졌습니다. 세부 내용 보시게 되면 시간당 실질소득은 마이너스 0.4% 감소했지만 주간소득은 보시게 되면 큰 변화 없었습니다. 0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주간소득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간 임금 상승률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난달 자료거든요. 지난달에 비해서 주간소득이 마이너스 0.1%포인트 하향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죠. 결국 전체 근무 시간은 소폭 늘었지만 실질 소득이 크게 줄면서 전체적인 주간소득은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 말씀드렸던 결국 이런 부분, 전체 근무 시간이 감소하면서 현저히 실질 소매력, 구매력과 직결되는 주간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추이가 이번 2월달에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3월달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390억 규모였고 결과적으로는 약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지금 낙찰금리가 4.166%인데 WI 지금 거래금리를 보시게 되면 4.157이었거든요. 직전이. 그러니까 0.9bp 테일을 났습니다. 수요가 약하다는 뜻이죠. 세부 내용 보시면 지금 3월 입찰물 실질 입찰 수요는 82.9로 직전달 비해서 떨어졌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크게 떨어진 건 아니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 자체도 직전달보다는 높아졌지만 보시면 과거 평균 대비해서 많이 높아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입찰이 지난달보다는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안 좋은 정도가 심각하게 안 좋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응찰률 보시더라도 2.51인데 6개월 평균이 2.52배입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집계가 된 것이고,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중도 소폭 높아졌죠. 이게 높아진다는 것은 실수요가 없기 때문에 남은 물량 가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높으면 안 좋은 건데 6개월 평균이 15%죠. 그거에 비해서 소폭 높아진 겁니다. 과거에 더 높았던 사례들이 있었고 지금 레벨이 이 정도다. 안 좋긴 한데 많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이 얘기고요. 직접 입찰자는 지금 평균 수준에서 이루어졌고요. 간접 입찰자 해외 중앙은행이든지 해외 투자자입니다. 6개월 평균이 66이니까 그거보단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좀 줄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입찰 결과에 대해서 약한 수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내막을 보시면 나쁘긴 한데 나쁜 정도가 심각할 정도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 수준에서 조금 나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입찰 결과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채권 시장이 잘 소화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센티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는 크게 높아졌을 요인들로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년물이 뭐 한 1% 정도 반등하는 것으로 어제 시장이 마무리됐잖아요.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전 같았으면 크게 움직였을 만한 그런 부정적인 데이터였는데 어찌됐든 충분히 잘 소화하고 넘어갔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물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이번 달 살짝 높아진 것인지 뭐 추이를 갖고 재차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2월 CPI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